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김선옥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Swing Transformer Hierarchical Vision Transformer Using Shifted Windows입니다. 여기서 swing은 Shifted Windows를 의미합니다. 본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3월 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 이해를 위해 도와주신 분은 허다운님, 신정호님, 김상현님입니다. 네, 본 논문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스윙 트랜스포머가 최근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이제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는 이제 NLP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전 분야에 적용한 모델로 이제 하이알티컬 피처 맵과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이 특징적입니다. 스윙 트랜스포머는 이제 작년 이 구글에서 제안된 방법인 비전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을 개선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NLP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와 비전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CNN을 비교한 후에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어텐션 방법은 이제 왼쪽 그림처럼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 값들 간의 이제 릴레이션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보다 지역적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픽셀 간의 이제 멀리 있는 픽셀 간의 이제 관계를 고려한 정보 추출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전 분야에서 CNN을 이제 트랜스포머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스윙 트랜스포머는 이제 어텐션 방법 중 셀프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이제 왼쪽 문장 예시를 보시면 이제 한 단어가 동일 문장 내에 다른 단어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셀프 어텐션이고 이제 이미지가 인풋일 경우에도 이제 방법은 유사한데요. 이제 이미지 내에 이제 한 패치 이 그레이 네모가 한 패치라고 했을 때 이제 한 패치가 이제 다른 패치들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이미지 내에서의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지 분야에 이제 셀프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이제 기존 방법에 의하면 이미지 크기에 따라 쿼드레릭, 그러니까 제곱되는 이제 연상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클 경우 연상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커지는 연상량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윈도우라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스윙 트랜스포머의 구조입니다. 이제 맨 앞단을 보시면 이제 패치 파티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패치 파티션 레이어가 있고 그 뒤에 이 스테이지 1, 2, 3, 4가 있어서 이제 스테이지 4개로 구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1의 이 리니어 인베딩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패치 머징과 이제 두 개의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라고 표현한 이유는 요 구조가 요 하나의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블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키텍처 앞부분에 이제 스테이지 1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RGB 이미지를 여러 패치로 나누어 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때 패치는 이제 문장에서 토큰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패치 하나가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패치 사이즈는 높이와 폭을 4로 나눈 값이고 이 예시에서는 4로 나눈 값이고 이로 인해 이제 채널은 4x4x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8 디멘션을 갖게 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스테이지 1에 가게 되면서 리니어 인베이딩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채널 값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논문의 핵심인 스윈 트랜스포머 블럭을 들어가게 되는데, 스윈 트랜스포머 블럭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전 모델인 아까 언급드렸던 비전 트랜스포머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이제 논 오버래핑 패치에 직접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한계점처럼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쿼드레릭한 계산량 증가를 보입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인데 요 가운데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을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에서는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과 쉬프티드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으로 모디파이하여 블럭을 구성합니다. 윈도우 트랜스포머 블럭의 구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지듀얼 커넥션을 동반하고 있고, 이제 각 어텐션 모듈과 이제 MAP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레이어 놈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윈도우 셀프 어텐션에서는 이제 이 M은 윈도우 크기이고, 이 M by M으로 구성된 윈도우 내에 존재하는 패치들에 대해서만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윈도우인데 이 윈도우 내에서만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는 이제 M 제곱, 이제 하이트, 위트, 채널 이렇게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피처 맷 해상도에 대해 기존에는 이렇게 해상도에 대해 쿼드레릭한 계산량을 가진 반면에 이제 윈도우 베이스드 MSA는 리니어한 선형적인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빨간 선이 이제 윈도우이고 이게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패치들이 멀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트랜스포머 블록 내에 이제 WMSA와 SWMSA가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제 WMSA에서 이미지를 4개의 윈도우로 나누고, 그 뒤에 SWMS에서는 윈도우를 이렇게 쉬프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4x4일 때, 이렇게 4를 2로 나눈 수만큼 이렇게, 쉬프트 해줍니다. 그래서 매 스테이지마다 다른 패치들과 윈도우가 구성하게 되어 이제 윈도우 사이의 연결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내에서만 이렇게 빨간 선 내인 윈도우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시프트가 진행된 이후에서도 이 시프트가 이 레이어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는데 시프트가 진행된 이후에서도 이제 이 빨간 선 내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림에서는 4x4죠. M by M 크기의 윈도우가 아닌 서브 윈도우 패치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서브 윈도우들을 이제 M by M 크기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브한 방법으로는 이러한 이제 서브 윈도우들을 M by M 크기가 되도록 패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은 패딩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피처 맵의 레졸루션을 증가하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유지하면서 서버 윈도우 크기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사이클릭 시프트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존 윈도우 크기보다 작은 서브 윈도우들을 이동시켜서 윈도우 크기에 맞도록 합친 뒤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 ABC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ABC 영역을 이제 우측 하단으로 이제 카피 오버 그림을 이동시켜서 이제 서브 윈도우들의 결합으로 윈도우 크기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네, 이때 이제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프트가 된 후 이제 여러 개의 서브 윈도우로 구성된 이제 배치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인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윈도우 내에 셀프 어텐션을 계산할 때 이제 마스킹 기법을 사용해서 개별적인 서브 윈도우 내에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수인 T부터 수인 L까지 이제 네 가지의 베리언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이제 96부터 이제 192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블럭 수도 6부터 18까지 구성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본 논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있나요? 아니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네,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뭐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13페이지에 나오는 M이 그러면은 윈도우를 나누는 숫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요 페이지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오른쪽 아래 컴플렉시티 계산할 때 나오는 M인데, 이 M의 제곱은 이제 윈도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M은 윈도우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윈도우로 바꿔서 트랜스포머를 계산을 했을 때, 훨씬 더 컴플렉시티가 줄어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컴플렉시티도 줄어들면서 앞에 잠깐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주신 데 따르면은 결과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값에서도 좋아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혹시 논문에서 왜 이런 구조를 적용을 했다, 아니면 그런 뭐, 모티베이션에 관련한 언급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차후에 제가 다시 읽어보고 있으면 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구조가, 사실 딱 그냥 머리에서 나왔다, 아니면 해봤더니 잘 된다, 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쉽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냥, 이 대답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쿼드레릭한 이러한, 그러니까 비전 분야에 적용했을 때,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쿼드레릭한 계산량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기존에도 약간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많이 연구됐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보고 네,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굳이 왜 또 이제 윈도우 MSA로 갔다가 또 쓰인 윈도우 MSA로 또 두 번에 이제 어쨌건 이제 기존에는 멀티헤드 어텐션 안에 들어있는 저 인코더 뭐 한 번이라고 치면 저 두 개로 또 쪼갰는지도 또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산량을 줄이고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에 대한 것들은 다 마쳤고요.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에빌레이션 연구 결과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 테이블에서는 시프트 기법을 사용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한 결과를 보실 수 있고, 이제 결과를 보시면 시프트가 있는 것이 더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테이블에서는 패딩, 아까 말씀드렸던 패딩과 사이클릭 방법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사이클링 방법을 사용했을 때 더 이제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는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이제 이미지 넷에서 사용한 벤치마크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에서도 이제 우수한 애큐리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텍션 분야에서도 네, 이렇게 AP가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도 이렇게 소타를 달성한 것을 네, 이 테이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본 논문에서는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비전 분야의 새로운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시프트드 윈도우를 기반으로 셀프 어텐션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쿼드레릭 컴퓨테이션이라는 비전 분야의 비전 분야의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NLP와 비전 분야라는 이제 두 분야를
대해 유사한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이제 영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후 이거 스윈 트랜스포머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일단 스윈 트랜스포머의 그러면 핵심 아이디어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각 픽셀마다 다 어텐션이 일어나서 굉장히 시간 복잡도가 컸다면, 그 빨간색 바운더리 내에서 그 자기들끼리만 어텐션을 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굉장히 줄인 게 핵심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이 또 있는데, 뭔가, 이제 CNN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어텐션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픽셀 간의 관계도, 고려하고 싶다는 게 이해는 가는데, 뭔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예를 들면 자연어라고 하면은, 정말 뭔가 문맥이 진짜 완전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게 좀, 많이 와닿는데, 문맥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맨 끝 단어가 앞 단어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지로 하면은 제가 굳이 그렇게 그 거리가 서로 엄청 멀리 떨어진 픽셀 간의 그런 관계들을 고려하는 게, 왜 중요한지 혹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100%잘 이해한 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스페이셜 정보를 기존 CNN은 좀 한계,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는 픽셀만 이제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셜 정보는, 잡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런 데는 좀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정도는 이제 논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논문을 다시 보고, 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스윈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처 엑스트랙터로서 스윈 트랜스포머를 적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을 적용한 건 알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논문을 저번에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DETR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적용을 해봤다라는 말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 DETR 같은 경우는 디코더에도 어텐션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그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적용한 그 어텐션이 디코더에도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디코더는 원래 그 논문에서 적용했던 방법을 쓴 건지, 혹시 그런 부분을 아실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좀 죄송한데, 디코더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논문에서 이제 언급이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서, 네, 그건 논문 다시 보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한 결과에서 보면은 네. 그 페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네네네. 네. 그 A 테이블에서 네. 사실 저는 그 이피션트넷 V3에서 V7, B7에서 B3에서 B7까지 있잖아요. 네. 이 구조에 비해서 딱히 스윈 트랜스포머가 좋은 점을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트랜스포머를 제시한 거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딕테이션에서는 조금 이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에피션넷이 조금 더 그런 거 보시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다른 분야보다는 이제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로 이제 비전 분야에 적용했고, 이제 다양한 비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런 데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백본으로 쓰이는 모델이 있다면은 이피션트넷을 쓴다면은 스윈 트랜스포머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성능에 지금 보니까 이제 큰 차이는 네, 없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제 소타를 요 오브젝트 딕테이션은 지금도 소타로 알려져 지금도 이제 MS 코코 이런 데에서도 이제 소타로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트랜스포머가 좀 이제 CNN을 대체할 정도로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네, 그 정도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아, 정확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못 아니요, 드려서. 아니요. 그건 네.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분야들 이제 막 연구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비전 트랜스포머가 핫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직 CNN만큼의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은, 효율성? 이런 거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트레이닝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다고 하나요? 아까 살짝 봤는데 뭐 V100 GPU 이런 얘기가 그 캡션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 던전 테이블이었나? 네. 이 테이블인가요? 둘 다 이제 G100 그게 있는데 throughput is measured using GitHub V100 GPU. 저거는 그러면은 이제 인퍼런스 할 때 throughput을 측정한 거겠고 네네. 그러면 트레이닝 할 때는 얼마나 걸리나요? 트레이닝 할 때, 잠시만요. 네, 트레이닝에 대한, 이것도 한번 논문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런 베리언트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혹시 그런 정보가 논문에 언급되어 있다면, 네,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